We're beating me to punch you for 3 days. Okay, where you going? Oh, hold the fuck, I'm not ready. Okay, stop. I said stop, suka. Whole Lotta Review. This is Ho from Whole Lotta Review. 호러따 리뷰의 호입니다. 게임 리뷰에 앞서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영상 이제 버섯 던전 게임을 올리고 나서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서 구독자 10분 증가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고 온 게임은 제가 좋아하는 로그라이크 덱빌딩 게임입니다. 이번에는 밈 게임인데요. 덱빌딩, 로그라이크, 그리고 오토배틀 전투 시뮬레이션입니다. 마치 롤토체스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롤토체스부터 재밌겠어요. 작년에 성인 남성 100명 대 고릴라 한 마리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 하는 이런 밈이 유행했었어요. 그 밈을 통해서 시작된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을 처음에 키면은 고릴라 한 마리 달려드는 이런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보이죠? 게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게임에 나오는 클래스들을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언데드, 워리어, 판타지 뭐 이런 식의 클래스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클래스들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로 이 친구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탱커 또는 탱커, 딜러, 어쌔신 또는 뭐 서포터, 힐러 뭐 이런 식으로 종류들이 나뉩니다. 첫 스테이지는 기본 듀드와 10명의 응애로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게 1라운드예요. 개인적으로는 10명의 응애를 상대하는데 체력이 다른 것이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게임상의 허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번 런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밸런스를 맞춘 팀을 가지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힐러 있고 탱커 있고 딜러 있고 이런 식으로 팀을 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클레릭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겠지만 클레릭이라는 이름답게 힐러입니다. 힐러. 지금 보고 계신 게 유물 시스템입니다. 유물 시스템, 렐릭 스태시 유물 시스템인데 설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클레릭 전용 유물들이 쭉쭉쭉 나왔죠. 그래서 본인이 정한 캐릭터에 맞춰서 유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유물들을 잘 맞춰주시면 캐릭터의 시너지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탱커가 힐러가 된다든지 또는 그냥 뭐 딜러였던 친구들이 뭐 추가되는 딜로 뭐 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효과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키우고자 하는 덱에 맞춰서 유물을 잘 선택해주세요. 스파르탄 같은 경우에는 이번 팀에서 탱커 역할을 맡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상점 시스템이고요. 상점에선 이렇게 듀드 주스라고 해서 팀원들을 살릴 수 있는 이제 사용 아이템, 메테오 같은 범위 공격 아이템, 의료보험, 문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유물들을 추가 구매할 수가 있고요. 상점에서는 유물들을 최대한 많이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유물 시스템만큼은 지금은 다다익선이에요. 게임이 아직까지는 데모 게임이라서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물은 많을수록 좋더라. 그리고 이번 런에서 제 뱀파이어 친구들은 적들에게 디버프를 걸어주는 역할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본인 피흡만 딸려있는 그런 친구지만 나중에 유물을 갖추게 되면서 적들에게 디버프를 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런에서는 디버프 요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보셨겠지만 자, 오른쪽 왼쪽 이렇게 다음 라운드를 고를 수 있는 구간에서 가급적이면 오른쪽에 있는 것들만 고르고 있는데 오른쪽이 좀 더 강하고 난이도가 있지만 보상이 더 좋기 때문에 나중에 상점에서 돈을 팍팍 쓰기 위해서는 가급적 오른쪽 라운드를 진행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사실 크게 안 밀릴 거예요. 너무 엉망진창으로 팀을 짜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번 런에서 가장 핵심이 되었던 네크로, 이 네크로맨서 듀드, 이 네크로맨서 친구들이 처음에 라운드를 시작하면 해골을 소환해요. 그냥 뭐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그냥 되게 심플해 보이는 해골이라서 별 의미 없어 보이는데 유물을 갖추면 갖출수록 그냥 단순한 소환 유닛이 아니라 딜, 탱, 힐 이 만능 요원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쓸모없어 보였을지언정 후반으로 갈수록 게임의 메인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어떤 유물을 줍냐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게임의 흐름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응애들이 나오는 판은 거의 뽕차판이라고 보셔도 돼요. 응애들이 나오는 판은 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응애가 나온다? 골라준다. 이런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라운드를 진행하면서 팀원들이 이렇게 기절을 할 건데요. 기절을 한다고 해서 이 친구들을 막 또 새로 뽑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2라운드, 3라운드 개체에 따라서 다르지만 2라운드, 3라운드 지나면 또 이렇게 다시 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팀원들이 쓰러졌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게 알파 울프가 보이시죠? 이 알파 울프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 몬스터 같은 느낌인데 이런 엘리트 몬스터 또는 보스급 몬스터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 진영에서는 이 친구들이 게임 체인저가 될 확률이 높아요. 이 친구들이 한 대 치면은 막 뭐
날아가고 이 친구들이 막 쳤을 팀의 디버프 모르겠다 씨발 넘어가자. 이런 엘리트 몬스터를 상대할 때는 사용 아이템 같은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주는 편이 좀 좋습니다. 쭉쭉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사무라이 도드를 골랐는데요. 이 사무라이 친구는 사실 이번 런에서 하는 게 없습니다. 저도 좀 잘못 골랐던 것 같아요. 이 친구를 고른 게 아니었다면 좀 더 멀리 진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좀 더 멀리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항상 이제 뭐 선택이 옳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얘를 써야겠다 말아야겠다 라는 그런 약간 감이 잡히게 됩니다. 요거는 진행하면서 한 번씩 잡아주세요. 이 게임 영상에 제가 처음에 소개드리면서 이렇게 캐릭터들 설명을 보여드렸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Knockout Report라고 해서 지금 팀에서 누가 이제 뻗어있고 기절해있고 이런 걸 보여주는,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는 정보인데, 몇 라운드 뒤에 어떤 팀원들이 다시 팀으로 돌아오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사용해주시고요. 사실 어지간하면 옆에 있는 숫자만 보고도 대충 감이 옵니다. 게임 자체가 굉장히 쉽고 단순해서 익히는 데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지금 제가 사용한 아이템이 메테오인데요. 보면 팀원들도 눕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팀원들은 밀려나는 거지 적에게만 공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런 걱정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등장한 이벤트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나오는 이벤트인데, 이제 팀의 Regular Dude, 이 기본 친구들이 있죠. 이 기본 친구들을 이 친구한테 맡김으로써 다른 클래스로 전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몇 턴 뒤에 전직이 되어서 돌아와요. 그래서 좀 더 늘리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여기서 수를 늘려주시면 되고요. 요것도 설명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게임을 하다 보면 이 적으로 나오는 동물 녀석들, 이 녀석들은 이 동물들이 현실에서 좀 공격성이 높거나 사납거나 이런 동물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 거위라든지 쥐라든지 벌꿀 오소리 같은 동물들이 실제로 이렇게 공격성이 강한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관련된 영상을 몇 개 들고 와봤습니다. 잠깐 보고 지나가실게요. Oh, well done, keep the feet. Go on, go. Aren't they extraordinary? Look at this. 지금 선택하는 아이템이 골수를 퍼내는 그런 식기류인데요. 이 설명을 보시면 네크로두드 녀석들이 죽기 전에 현장에 나와있는 해골 바가지들을 희생시킴으로써 체력을 채워주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효자템이에요. 효자템. 이걸 통해서 이제 팀원들의 목숨을 좀 오랫동안 부지할 수 있었고요. 지금 사용하는 아이템이 대포폰으로 일정 지역에 있는 이 친구들을 제가 원하는 지점으로 이동시켜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주면서 체력을 조금 채워주고 뭐 이런 식으로 버프를 걸어주는데, 약간의 버프도 걸어주는데, 나중에 얻는 유물을 통해서 단순히 체력을 올려줄 뿐만 아니라 공격 속도라든지 공격력을 올려주는 이런 식의 버프도 걸 수 있게 됩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이 실버백 고릴라. 펀치 한 방 한 방에 팀원들이 날아가는 게 보이시죠? 요건 이제 아까 설명하다가 깜빡했던 건데, 보시면 비즈니스 하는 친구, 사업가 친구가, 이 친구가 제안을 합니다. 너 겁쟁이 투자할래? 멋쟁이 투자할래?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제안을 걸어옵니다. 딜을 걸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가지고 있는 금액의 절반을 투자를 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돈을 올인을 할지, 이렇게 이제 한 13라운드 정도가 지나고 나면 투자했던 돈을 2배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멋쟁이 투자를 진행을 했어요. 멋쟁이 투자를 하는 편이 나중에 이제 상점에서 돈을 더 팍팍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멋쟁이 투자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이, 이제 전투 시뮬레이션 게임이라서 처음에 이렇게 구경하는 맛이 있다고 해도 어느 시점에는 그 재미가 좀 줄어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화면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왼쪽 상단에 나오는 팀원들의 체력 바를 보고 있게 돼요. 무슨 이퀄라이저 마냥 체력바를 보고 있게 돼요. 그래서 정작 저는 이 게임을 100라운드 넘게까지 진행을 하면서 어느 시점부터는 체력바만 보고 있었습니다. 뭐랄까, 전혀 게임 화면을 안 보고 있었어요.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에서야 게임 화면을 보고 있는데, 요런 점을 시스템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핵심으로 사용했던 템 중에 하나 이 유물인데, 이제 팀에 있는 해골 바가지의 이 해골 친구들의 수만큼 팀원들의 공격 속도가 1.5%씩 올라가는 아이템이었는데요. 이 유물을 통해서 획득 기준으로 했을 때 팀원들의 공격 속도가 45% 증가하는 굉장한 버프를 얻었습니다. 게임 자체는 단순하기 때문에 게임 사이즈를 생각했을 때 모바일로 출시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컴퓨터로 했을 때에도 충분히 재밌지만 모바일로 더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 더 아쉬운 점은 배속 기능이 없는 점.
지금은 데모 버전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0.25배 속도로 진행한다든지 또는 1배속으로 진행한다든지 두 가지 옵션밖에 없는데 2배, 4배로 진행해서 게임의 전반적인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러나 저러나 이제 반복해서 진행하다 보면 초반에 조금 지루한 포인트도 있고 후반에 약간 루즈해지는 포인트가 있는데 요런 거를 좀 빨리빨리 배속으로 스킵할 수 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대망의 백스테이지로 왔습니다. 100번째 스테이지는 북극곰 13마리를 상대하는 거고요. 사실 스테이지 100이라는 숫자가 무색할 정도로 무난하게 클리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100이 전반적으로 잘 짜인 것도 있겠지만 뭐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게임 방식을 알고 나니까 게임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물론 뭐 아이템을 주구장창 쓰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백스테이지를 넘어가고 나니까 위쪽에 진행도를 보여주는 이 진행표가 안 나오더라고요. 진행표가 안 나오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나 다 깬 건가 아닌 건가 계속 진행하는 건가 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계속 나왔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작은 소망. 저 같은 경우에는 101 스테이지를 간신히 깨고 102 스테이지도 클리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3 스테이지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제 말 사이즈의 오리들과 캐나다 거위들을 상대하는데 팀원들이 처음에 많이 흩어져서 상대하는 것도 상대하는 거지만 계속해서 바람으로 밀쳐내니까 공격을 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턴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두 번째 런이었는데 두 번째 런만에 103라운드에 도착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진행표를 보시면 이렇게 이번 런에 발견한 아이템들이 있고 실버스타, 골드스타가 이렇게 있는데 실버스타 같은 경우에는 팀원이 최소 20명 있는 상태에서 100라운드를 깼을 때 가지고 있는 템들을 실버스타가 채워주고요. 골드스타 같은 경우에는 110라운드까지 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10라운드는 가야 이 게임을 깬 게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느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인 남성 100명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김우용, 아니 내 이름 말하면 안 되는구나. 이 호로따리비의 이 100명과 고릴라 한 마리? 저는 저한테 승산이 있다고요. 뭐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야. 전혀 중요한 게 아니야. 설득력도 솔직히 없어. 나도 알아.